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당한 혼수를 요구한 시댁을 혼내준 사연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모처럼 남편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장 시댁으로 건너오라는 호출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옷을 챙겨 입더군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던 그놈의 돈 이야기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것임을 말이죠.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정적을 깬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왔니?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게서 미안하다만 기니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너도 대충 짐작은 하고 있지? 무슨 일이신데요? 갑자기 오라고 하셔서 놀랐어요. 놀랄 거 뭐 있니? 가족끼리 얼굴 보는 건데. 뜸들이지 않고 본론부터 말아마. 너 시집 올 때 해오기로 한 혼수 1억 그거 언제 가져올 거니? 벌써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 내가 답답해서 그런다. 어머님, 그 말씀이시라면 제가 결혼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이 약속하신 아파트 증여 문제 그거 해결되어야 저도 돈을 드릴 수 있다고요. 아니, 얘야, 말이 좀 짧다? 내가 아파트 안 준다고 했니? 준다고 했잖아.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고 내가 내 명의로 된 그 아파트를 너희한테 주겠다고 각서까지 써줬는데 뭐가 그리 못 믿어서 이러는 게냐? 각서는 써주셨죠. 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공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아직 명의 이전이 안 됐잖아요. 저는 명의가 제 앞으로 혹은 남편과 공동 명의로라도 확실하게 넘어오면 그날 바로 1억 입금해 드린다고 했어요. 그게 저희 결혼 조건이었고요. 시어머니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제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었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말대꾸를 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제 허벅지를 툭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자기야, 엄마 말씀이 맞잖아. 엄마가 거짓말하실 분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한테 주시기로 한 건데 뭘 그렇게 따져? 그냥 일단 드려. 엄마가 요즘 현금이 좀 필요하셔서 그래. 자기는 가만히 있어 봐. 이게 한두 푼짜리 문제야? 1억이야, 1억. 우리 아버지 보험금이랑 내가 모은 돈 합친 거라고. 그리고 자기도 알잖아. 그 아파트 지금 어머님이 전세 주고 계신 거. 세입자 나가야 우리가 들어가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명의도 없이 돈만 덜컥 들였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 무슨 문제가 생겨? 우리 가족이야.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무슨 법이니 서류니 그런 걸 따져? 자꾸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오면 엄마 섭섭해하신다? 그래, 네 남편 말이 맞다. 내가 너한테 사기라도 치겠니? 그리고 2년 지나면 내가 그 1억을 2억으로 불려서 갚는다고 했잖니. 이자까지 쳐서 준다는데 며느리라는 내가 시어머니 말을 이렇게 못 믿어서야 원. 너나 무시하니? 무시라뇨.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님,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1억을 2억으로 불려주신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리실 건지 말씀해 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냥 믿고 맡기라고만 하시면 제가 어떻게 덜컥 그 큰 돈을 드려요? 그때 소파에 누워있던 시동생이 킬킬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한 채였지만 입에서는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참 답답하시네. 우리 엄마가 촉이 얼마나 좋으신데 그러세요. 엄마가 투자하려는 데가 다 대박나는 곳이라고요. 형수님 그 1억 은행에 처박아둬봤자 이자 얼마나 붙는다고 그래요? 우리 엄마한테 드리면 1년이면 2배로 뻥튀기 해주신다는데 감사는 못할 망정 의심부터 하시네. 도련님은 빠지세요. 이건 어머님과 저 그리고 남편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투자가 그렇게 확실하면 도련님이 직접 돈 벌어서 투자하세요. 왜 제 돈을 탐내세요? 뭐요? 탐내다니요? 말이 심하시네. 우리 집안 잘 되자고 하는 소린데. 형수님 교육 좀 잘 시켜야겠다. 시댁 어른들 앞에서 말하는 본새가 영 아니네. 야, 너도 그만해. 자기야, 얘 원래 말 막 하는 거 알잖아. 무시해. 그리고 엄마, 며느리가 불안해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일단 돈 먼저 드리고 아파트 명의 이전은 다음 달 안으로 확실하게 해주시는 걸로. 어때요? 남편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교묘하게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단 돈 먼저 드리고라는 말 속에 그의 본심이 들어있었죠. 저는 남편을 쏘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 순서가 틀렸잖아. 명의 이전이 먼저라고. 서류 정리되면 그날 바로 은행 가서 이체해 드린다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딱 준비해놨다고 몇 번을 말해. 근데 왜 자꾸 순서를 바꾸려고 해? 혹시 지금 당장 아파트 명의 못 넘겨줄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제 예리한 질문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며 찻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사정은 무슨 사정? 그냥 절차가 복잡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미루는 거지. 네가 그렇게 정색하고 달려드니까 내가 더 주기 싫어지려고 한다.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야지. 돈 보따리 쥐고 흔들면서 시어머니를 취조해? 취조라뇨? 당연한 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아파트에 무슨 문제 있나요? 혹시 담보대출이라도 잡혀 있나요?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을 것 같으세요? 사실 확인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던진 미끼였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격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 뒷조사하니? 건방지게 어디서 등기부등본 우는 애. 깨끗한 내 집이야. 감히 누구를 의심해? 네가 시집 오면서 해온 게 뭐 있다고 큰 소리야. 달랑 몸만 와서 우리 아들 고생시키면서. 몸만 오다니요? 예단비, 예물, 신혼집 채우는 가정가구 다 제가 해왔습니다. 남편이 해온 건 전세자금 대출 낀 그 빌라 보증금 3천만 원이 전부였잖아요. 그것도 제가 반 보태서 평수 넓혔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혼수 1억 타령이세요? 아, 진짜 그만 좀 해. 당신 오늘 왜 이래? 엄마가 혈압이 있으셔서 흥분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면 안 돼? 당신 돈 있잖아. 1억 없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나중에 2배로 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 당신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내 가족도 당신 가족이라며. 사랑? 가족? 그래, 사랑해서 결혼했지. 근데 사랑이랑 돈 문제는 별개야. 그리고 가족이라면 더더욱 금전관계는 깨끗해야 하는 법이야. 자기는 지금 어머니 건강 핑계 대면서 나를 나쁜 년 만들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봐. 내가 틀린 말 했어? 아파트 명의 주면 돈 준다는데 그게 왜 불효야? 형수님 진짜 질리네. 형, 그냥 이혼해.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시어머니가 돈 좀 융통해달라는데
등기부등본이니 뭐니 따지는 여자가 며느리 자격이 있어? 요즘 여자들 무섭다더니 진짜네. 저는 시동생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도련님, 남의 부부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시고 도련님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그리고 형수한테 저런 여자라니요? 말버릇 좀 고치세요. 어머님이 오냐오냐 하시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시동생한테 눈을 부라려? 너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1억 안 가져오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줄 알아라. 내 아들이랑 이혼시킬 테니 그리 알아. 이혼이요? 돈 안 주면 이혼이라. 알겠습니다. 그 말씀 진심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그거 아세요? 이혼 사유가 시댁의 부당한 대우와 금전 요구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는 거요. 뭐? 위자료? 아이고, 기가 차서. 너 지금 협박하니? 그래, 어디 해봐라. 법 좋아하나 본데 나도 법대로 해줄 테니까 당장 썩 꺼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있어봤자 감정 소모만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당신도 참. 일단 나가서 얘기해.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아니, 나중에 말할 거 없어. 내 입장은 분명해.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 그리고 세입자 전세계약 만료 확인서. 그거 2개 가져오면 1억 줄게. 그전에 10원 한 장도 못 줘.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숨죽이고 있던 형님이 조용히 따라 나오셨습니다. 형님은 신발을 신는 제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동서, 잠깐만. 네? 형님, 죄송해요. 오늘 분위기 망쳐서. 형님도 많이 불편하셨죠? 아니야. 동서가 무슨 잘못이 있어? 다들 너무해서 그렇지. 저기, 동서,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 형님은 주위를 살피더니 제 귓가에 입을 대고 아주 은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돈 주지 마. 그 아파트 사실 어머님이 시동생 코인비 갚아준다고 담보대출 풀로 받으셨어. 깡통이야. 명의이전? 절대 못 해줘. 은행빚이 집값보다 더 많을걸?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설마 시동생 빚 때문에 그 지경까지 갔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이에요, 형님? 내가 며칠 전에 어머님 통화하는 거 들었어. 그리고 신우이 아가씨 알지? 이번에 카페 차린다고 난리잖아. 동서한테 1억 받으면 그거 아가씨한테 바로 갈 거야. 아가씨가 프랜차이즈 계약한다고 난리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동서 돈으로 메꾸려는 거야. 역시 그랬군요.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 남편이 뭐라 해도 절대 주지 마. 동서까지 구렁텅이에 빠지면 안 돼. 나는 이미 늦었지만 동서는 똑똑하니까 잘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형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형님의 제보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뻔뻔함, 남편의 방관, 시동생의 건방짐,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형님의 손을 꼭 한번 잡아드리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따라와 조수석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어? 엄마한테 그렇게 대들고 그냥 나오면 어떡해. 엄마 지금 뒷목 잡고 쓰러지시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쓰러지시면 119를 불러 나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는 알고 있었어? 뭘? 그 아파트 말이야. 정말 깨끗해? 융자 하나도 없어?
당신 아들이잖아. 알 거 아니야.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 이 남자도 알고 있었구나. 공범이구나. 아, 몰라. 융자가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가 해결해 주신다잖아. 너 진짜 정 떨어지게 이럴래? 당장 들어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그리고 내일까지 돈 보내드린다고 해.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하게? 그래, 이혼. 못할 거 뭐 있어? 우리 집 무시하고 엄마 병들게 하는 며느리 필요 없어. 너 돈 지고 그렇게 유세 떨 거면 차라리 갈라서. 좋아. 기억해둬. 방금 그 말 당신 입으로 뱉은 거야? 저는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있는 그 집을 향해 그리고 제 옆에서 씩씩거리는 남편을 향해 싸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알았어. 돈 문제 내가 다시 생각해볼게. 당신 말대로 가족인데 내가 너무 야박했나 싶기도 하네. 내일까지 정리해서 연락 줄게. 대신 오늘은 나 좀 내버려둬.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단순한 사람. 제가 정말로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 진짜 그럴 것이지. 역시 내 와이프야. 알았어.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해둘 테니까 내일 꼭 좋은 소식 줘. 알았지? 저는 남편을 내려주고 차를 몰아 친정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 근처로 향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돈을 원한다면 그 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누이가 카페를 차리려 한다는 그 정보, 그리고 시어머니의 급한 자금 사정. 이 모든 것을 역이용할 계획이 서서히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누이가 하려 한다는 그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형님 말로는 시내 유지에 아주 큰 평수로 알아보고 있다는데 문득 며칠 전 제 건물을 관리해 주시는 부동산 사장님께 걸려왔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건물주님, 1층 상가 자리에 대형 카페가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요. 아주 의욕적인 젊은 여사장님입니다. 조건이 나쁘지 않은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설마 아니겠죠? 세상이 아무리 좁다지만 그런 우연이 있을까요? 하지만 만약 그 젊은 여사장님이 시누이라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사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1층 카페 계약건이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는 누구인가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사장님. 계약자명은 박미소 씨입니다. 내일 모레 계약금 들고 오신다네요. 아주 급하게 진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박미소, 시누이 이름이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꼴이구나. 내 돈 1억을 받아서 내 건물 보증금으로 걸고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시겠다? 그것도 내가 건물주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저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일 모레까지 돈을 가져오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시누이는 내일 모레 제 건물에 계약하러 옵니다. 날짜가 정확히 겹칩니다. 시누이는 제 돈 1억이 당연히 들어올 거라 믿고 이미 권리금 계약이나 인테리어 계약을 저질러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날 제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시누이는 계약금 날리고 위약금 물고 파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재미없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깔고요. 여보, 나야. 자기야. 생각은 좀 정리됐어?
미안해. 아까는 내가 너무 예민했어. 1억 준비할게. 적금 깨고 보험약관 대출 받으면 내일 모레 오전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아휴, 우리 자기 최고다. 그래, 엄마한테 바로 말씀드릴게.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대신 조건이 있어. 돈 주는 건 확실한데 내가 직접 건네드리고 싶어. 그리고 기왕 주는 거 신우이 아가씨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주고 싶어. 아가씨도 곧 사업 시작한다며 응원도 할 겸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폼나게 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 뭐 그러지. 안 그래도 미소도 모레 중요한 계약 있다고 시내 나온다고 했거든. 그럼 그때 부동산 앞에서 볼까? 엄마랑 미소랑 다 같이? 어머, 딱 좋네. 부동산? 신우의 가게 자리 계약하는 곳인가 봐? 그렇대. 거기서 만나서 계약하고 다 같이 밥 먹자. 당신이 1억 딱 쏴주면 분위기 최고겠다. 그래, 기대해. 아주 최고의 분위기를 만들어줄게. 남편에게 돈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에는 물 한 잔도 제 손으로 떠마시지 않던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북엇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죠. 1억이라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부지런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실소가 터져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깼어? 어제 피곤해 보여서 내가 아침 좀 준비했어. 이거 먹고 힘내서 오늘 출근해. 그리고 은행은 점심시간에 갈 거야? 응, 점심시간에 반찬 냈어. 큰돈이라 이체한도도 풀어야 하고 수표로 찾을까 생각 중이야. 수표? 그렇지, 수표가 폼은 나지. 엄마랑 미소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걸? 그래. 역시 자기가 센스가 있어. 맞다. 미소가 어제 전화 왔는데 그 카페 인테리어 도면 나왔대. 이따 저녁에 보여준다더라. 그래, 벌써 도면까지? 진행이 빠르네. 근데 계약금도 아직 안 걸었다면서 도면부터 뽑았어? 비용 들 텐데? 에이, 어차피 계약할 건데 뭐. 미소가 추진력이 좋잖아. 그리고 엄마가 인테리어 비용은 대주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 자기는 딱 보증금만 해결해주면 돼. 남편의 입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인테리어 비용을, 저는 보증금을. 철저한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밥을 넘기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출근 후 저는 오전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고 비상계단으로 나가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 모르게 형님과 접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동서. 마침 장 보러 나왔어. 안 그래도 걱정돼서 전화하려던 참이야. 어제 동서 가고 나서 집안 난리도 아니었어. 동서가 돈 준다고 했다며? 진짜 줄 생각인 거야? 형님, 걱정 마세요. 저 절대 그 돈 그냥 안 줘요. 형님께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아가씨가 진행한다는 프랜차이즈 정확히 어디 브랜드인지 아세요? 그리고 자금을 어디까지 썼는지도요. 그게 문제야. 에스커피라고 요즘 뜨는 브랜드라는데 거기가 가맹 조건이 까다롭대. 근데 아가씨가 마음이 급해서 본사에 가맹비랑 교육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이미 입금했어. 3천만 원이요? 계약서도 안 썼는데? 아니, 가맹 계약은 먼저 했대. 점포는 나중에 구하는 조건으로. 근데 그게 특약이 있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점포 계약을 못하면 가맹비 날리는 거래. 위약금도 있고. 거기다
인테리어 업체도 선수금 1천만 원 줬다더라. 엄마 쌈짓돈 털어서? 그러니까 지금 아가씨는 점포 계약 못하면 공중분해되는 돈이 최소 4천만 원이라는 거네요? 그렇지. 거기다 권리금 계약도 가계약 상태라 내일 모레 본계약 엎어지면 가계약금 500만 원도 날리는 거고 아주 배수진을 쳤어. 동서돈 1억이 생명줄이야. 그 돈 없으면 우리 시댁 빚잔치 시작이다. 상황 파악 확실히 됐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형님, 내일 모레 계약 장소 오실 거죠? 가야지. 어머님이 짐꾼으로 부르시는데. 근데 동석, 무슨 생각이야?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워. 형님은 그냥 구경만 하세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쇼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날 형님 명의 통장 하나만 챙겨오세요. 내 통장? 그건 왜?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끊을게요, 형님. 전화를 끊고 자리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제 건물을 관리하는 최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믿고 거래하던 분으로 제게는 삼촌 같은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건물주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늘 계약건 때문에 전화 주셨죠? 네, 사장님. 계약자 박미소 씨 건으로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그분들 내일 오면 건물주가 누구인지 절대 미리 말씀하지 마세요. 예? 아, 뭐 서프라이즈 같은 건가요? 지인분이신가? 네, 아주 가까운 악연이죠. 제가 도착해서 직접 제 신분을 밝히기 전까지는 그냥 깐깐한 노인네 정도로 둘러대 주세요. 건물주가 해외에 있다거나 대리인이 온다거나 하지 마시고요. 건물주님이 직접 오셔서 도장 찍으실 겁니다. 라고만 해주세요. 목소리 들으니 뭔가 사연이 있으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분위기 잘 잡아놓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쪽에서 보증금 1억을 확실히 가져오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더라고요. 권리금 문제도 얽혀 있어서 예민한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신우이가 파놓은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이를 확인하러 갈 차례였습니다. D-Day 계약 당일.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단정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회사 갈 때보다 더 격식 있는 검은색 슬랙스에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재킷까지 걸쳤습니다. 마치 면접을 보러 가거나 누군가를 심판하러 가는 사람처럼요. 남편은 옆에서 넥타이를 매며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 오늘 힘 좀 줬는데? 역시 건물주 만나러 간다니까 신경 쓰이나 보네. 예의를 갖춰야지. 그리고 중요한 계약이잖아.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 얼른 가자. 엄마랑 미소 벌써 도착해서 기다린대. 차를 타고 계약 장소인 제 건물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신이 났지만 저는 창밖을 보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동산 사장님의 인사가 울려 퍼졌고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그리고 구석에 앉아있던 형님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왜 이제 와? 시간 딱 맞춰 오네 진짜. 올케, 돈 가져왔지? 준비됐지? 아이고, 왔다. 우리 며느리 왔다. 사장님, 여기요. 우리 돈 가져왔습니다. 이제 계약 진행합시다. 최 사장님은 책상에 앉아 뿔테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사장님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그는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진정들 하시고요. 임차인분 오셨고 보증금 준비되셨다고 하니 주인분 오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인분이 시간 약속 칼 같은 분이라 곧 도착하실 겁니다. 아, 진짜. 그 꼰대 건물주 언제 와요? 우리 돈 다 준비됐는데. 세원이, 이리 와서 여기 앉아. 계좌이체 준비해. 저는 신우이가 가리키는 자리에 앉지 않고 그대로 최 사장님의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여보, 왜 거기로 가? 여기 앉아서 기다려야지. 사장님, 오늘 계약할 물건이 1층 상가 102호 맞죠? 보증금 1억에 월세 350만 원. 네, 맞습니다. 조건은 협의된 대로고요. 아니, 제가 왜 저래? 사장님한테 따지는 거냐? 야, 너는 그냥 돈만 내면 되지 왜 나서서? 어머님, 제가 돈을 내는 사람인데 당연히 확인해야죠. 아, 뭐래 진짜. 감당하니까 계약하러 왔지. 빨리 앉기나 해. 건물주 오면 인사라도 해야 할 거 아냐. 그때였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사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건물주니까. 정적. 부동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껌뻑거렸습니다. 남편이 멍청한 표정으로 먼저 입을 뗐습니다. 뭐라고? 자기가 건물주? 그게 무슨 농담이야. 이 건물주가 노인네라며. 사장님, 저분들이 제가 꼰대 노인네인 줄 아시네요? 최 사장님이 그제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사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계약건 서류 다 준비해뒀습니다. 이쪽 상석으로 앉으시죠. 최 사장님의 깍듯한 인사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자, 임차인 박미소 씨? 계약금이랑 권리금 다 날리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 2년 뒤에 2억 주신다는 그 아파트 등기부등본 여기 떼왔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융자가 아주 화려하던데요? 제 손에 들린 등기부등본이 파르르 떨리는 시어머니의 눈앞으로 들이밀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쇼는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의 공기는 그야말로 얼음장이었습니다. 제가 상석에 앉아 다리를 꼬고 최 사장님에게 고갯짓을 보내자 사장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 준비해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 앞에 가지런히 놓아주셨습니다. 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제 이름 3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현실 파악이 되기 시작했는지 맞은편 소파에 앉은 시댁 식구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역시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진짜예요? 진짜 이 건물이 형수님 거라고요? 와, 대박. 형, 알고 있었어? 형은 알았을 거 아니야. 나도 몰랐어. 진짜야.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버님 유산이라니. 자네들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 아니셨어? 상가 건물이 있었다고? 평범한 회사원이셨지. 평생 안 입고 안 써서 마련하신 노후 자금이었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증여해 주신 거고.
내가 굳이 말할 필요 없어서 안 했을 뿐인데 그게 뭐 잘못됐어? 아니, 세상에 이런 큼직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어미한테 말을 안 해?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 식구냐? 감히 시댁을 속여? 속이다니요. 어머님도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 많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 같은 거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등기부등본을 탁자 위로 탁 소리나게 던졌습니다. 종이가 미끄러져 시어머니 코앞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떼어봤거든요. 어머님이 저한테 주시겠다던 그 24평대 아파트. 시세가 지금 12억 정도 하죠. 근데 여기 을구를 보세요. 근저당 설정이 얼마나 되어 있나. 시어머니는 종이를 집어들 생각조차 못하고 눈동자만 굴렸습니다. 제가 대신 읊어드렸습니다. 1순위 은행대출, 거기다 2순위로 저축은행에서 이것만 해도 벌써 10억이네요. 집값의 80%가 넘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네? 여기 아래 가압류 들어와 있는 건 뭐예요? 김철수라는 분한테 1억 빌리셨네요? 이거 합치면 빚과 이자에 12억 가까이 되는데 이 아파트를 저한테 주시겠다고요? 깡통을? 뭐? 가압류? 엄마, 진짜야? 김철수가 누구야? 사채야? 아니, 그게 잠깐 급해서 쓴 거야. 너 코인비 갚아주느라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며느리가 이렇게 오면 그걸로 급한 물 끄고 나중에 집값 오르면 해결될 문제인데 제가 왜 저걸 들쑤셔? 제 돈 1억으로 사채 갚으시려고요? 그럼 아가씨 카페는요? 아가씨 인테리어 비용은 뭘로 대주시려고 했는데요? 엄마, 내 돈은? 내 인테리어 비용 엄마가 대준다고 했잖아. 새언니 돈 받아서 나 가게 차려준다고 했잖아. 시끄러워. 일단 제 돈 들어오면 돌려막기 하려고 했지. 네가 지금 소리 지를 때냐?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 돈 1억은 시어머니의 빚값 기용이자 시누이의 차겁자금, 즉 이중장부에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계산을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개려 했던 거죠. 들으셨죠? 제 돈 1억은 들어오는 순간 공중분해될 운명이었습니다. 어머님 빚 갚는 데 쓰이거나 아니면 아가씨 가게에 처박히거나 어느 쪽이든 저는 빈 껍데기 아파트 하나 받고 1억 날리는 거였네요. 야, 너 말이 심하다? 처박히다니. 내 가게가 우스워? 그리고 너 건물주라며. 건물주면 돈도 많을 텐데 1억이 대수야? 가족끼리 돕는 셈 치고 그냥 주면 되잖아. 너 우리 오빠랑 이혼할 거 아니면 돈 내놔. 시누이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물주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돈줄이 더 굵어졌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최 사장님을 보았습니다. 사장님, 이분이 지금 저랑 임대차 계약을 하시겠다는 분인데 태도가 아주 불량하네요. 임대인한테 야, 너라니? 허허, 박미소 씨, 건물주님께 예의를 갖추셔야죠. 이 건물 입점 대기자만 3팀입니다. 사장님이 도장 안 찍어주시면 계약 못 하시는 겁니다. 그제야 시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돈 1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계약서에 도장을 못 받으면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터진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 내가 말이 좀 헛나왔네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 자, 우리 일단 계약부터 하자. 응? 나 내일까지 본사에 계약서 안 보내면 가맹비 3천만 원 날려. 거기다 인테리어 선수금도 못 돌려받는다고. 나 망하는 꼴 보고 싶어? 아가씨가 망하든 말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뭐? 야,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어?
나 네 남편 동생이야. 그리고 너 건물 주면 보증금 1억 그거 안 받아도 되잖아. 그냥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걸로 계약서 써줘. 가족 할인이란 것도 있잖아. 와, 진짜 뻔뻔함이 우주를 뚫으시네. 보증금 없이? 가족 할인? 죄송한데 저는 공과 사가 확실해서요. 그리고 제 건물 관리 원칙 제1조가 뭔지 아세요? 신용 불량 및 인성 불량자는 절대 들이지 않는다. 입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줘. 미소 지금 울상이잖아. 걔 이거 준비하느라 1년 넘게 고생했어. 당신 건물 1층 비어있다며. 어차피 새 놓을 거 가족이 들어오면 좋잖아. 월세 꼬박꼬박 낼게. 내가 보증 서면 되잖아. 자기가 보증을 서? 자기 신용등급 6등급이잖아. 마이너스 통장 한도 꽉 찬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주제 파악 좀 해. 그리고 내가 왜 내 건물에 시한폭탄을 들여야 해? 인연이 진짜? 너 돈 좀 있다고 시댁 식구들 무시하는 거냐? 네가 건물을 가졌으면 진작 내놓고 시누이 가게도 공짜로 내주고 시동생 용돈도 주고 그래야지. 어디서 톡사처럼 눈을 뜨고 대들어? 당장 도장 안 찍어?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 쪽으로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형님이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동서가 틀린 말한 거 없잖아요. 너는 또 뭐야? 맏며느리라는 게 시어머니 편은 안 들고? 비켜! 못 비켜요. 어머님, 솔직히 너무하시잖아요. 저 아파트 깡통인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밤마다 사채업자 전화 받아서 쩔쩔매시는 거 다 봤다고요. 근데 동서 돈 1억 받아서 그거 메꾸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동서 인생 망칠 일 있으세요? 형수님은 가만히 좀 계세요. 지금 1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눈치 없이 진짜. 도련님도 똑바로 해요. 나이 30 넘어서 엄마 등골 빼먹는 것도 모자라 이제 동서 돈까지 탐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형님의 일갈에 좌중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형님께 눈인사를 보냈습니다. 이제 나오셔도 돼요. 형님은 울먹이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시누이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가씨, 형님 말씀 들었죠? 저 아파트 이미 끝난 물건이에요. 즉, 제가 드릴 1억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돈이었다는 거죠. 어머님이 아파트 명의 못 넘겨주시니까 저도 돈 드릴 의무 없고요. 그럼 아가씨는 보증금 1억이 빵꾸 난 상태인데 어떻게 계약을 하시겠다는 거죠? 야, 너 일부러 그랬지? 나 엿먹이려고. 너 내가 여기 계약하려는 거 알고 있었지? 그래서 돈 줄 것처럼 시간 끌다가 오늘 터뜨린 거지. 여보, 당신 정말 왜 이래? 우리 잘 지냈잖아. 제발 이러지 말자, 응?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설거지도 내가 다 하고 청소도 다 할게. 미소 계약만 해주라. 제발.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매달렸습니다.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쳐냈습니다. 이거 나 더러우니까. 그리고 우리 잘 지냈다고? 착각하지 마. 나 너랑 사는 1년 동안 지옥이었어. 니네 엄마, 니네 동생들 뒷수발 들면서 내 돈 언제 뺏길지 몰라 전전긍긍했다고.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이야. 봉투에서 나온 건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이미 변호사 선임 끝났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들어갈 거야. 사유? 너희 엄마의 부당한 대우, 경제적 착취 시도, 그리고 너의 방임. 녹취록, 문자 내역, 형님 증언까지 증거는 차고 넘쳐. 이혼?
안 돼. 난 이혼 못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게 네 죄야.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최 사장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 사람들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남의 영업장에 와서 고성 지르고 난동 피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박미소 씨 블랙리스트에 올려주시고요. 앞으로 제 건물 반경 1km 얼씬도 못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112 누르겠습니다.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하네. 천하의 몹쓸년.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내 아들 인생 망치고 이제 거물 주려고 유세 떠는 거냐? 연기 그만하세요. 어머님, 안 통합니다. 그리고 도련님.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시동생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아까 형수 돈 은행에 처박아 두면 뭐하냐고 하셨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이나 사시지 그러셨어요. 아, 돈이 없어서 못 사셨나? 이제 형수님 덕볼 생각 마시고 나가서 노가다라도 뛰세요. 이 독한 여자. 야, 도장 찍어. 찍으라고. 나 진짜 죽어. 나 이거 안 되면 죽어버릴 거야. 신우이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최 사장님이 벌떡 일어나 신우이의 팔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남자 직원 2명이 나와서 시동생과 신우이를 제지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폭행까지 하시려고요? 현행범으로 잡혀가고 싶습니까? 나가세요. 당장 안 나가면 경찰 올 때까지 문 잠가버립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미소도 무릎 꿇리게. 응? 건물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같이 살면 좋잖아. 내가 관리인 할게. 관리소장 시켜줘. 끝까지 구질구질했습니다. 관리소장이라니. 제 건물 관리를 그따위로 맡길 것 같나요? 저는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관리소장? 꿈도 야무지네. 내 건물 청소하시는 여사님도 너보단 부지런해. 그리고 너 오늘 집에 들어올 생각 마.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네 짐은 퀵으로 시댁에 보낼 거야. 착불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상황 속에서 형님만 유일하게 제 편이었습니다. 형님, 가시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너 어디 가냐? 네가 얘 좀 말려봐라. 너까지 이러면 어떡해? 어머님, 저도 더는 못 살겠어요. 동서한테 들으셨죠? 이 집구석 희망 없는 거. 저도 이참에 갈라 설랍니다. 그동안 부려먹으셨으면 됐잖아요. 형수까지 미쳤어? 닥쳐, 도련님. 나 그동안 도련님 팬티 빨아준 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 네 똥기저귀는 네가 빨아입어, 이제. 형님은 신고 있던 앞코가 다 까진 구두를 벗어 던질 기세로 당당하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런 형님의 어깨를 감싸 안고 부동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는 신우이의 비명과 시어머니의 곡소리, 남편의 애원소리가 뒤섞여 지옥도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문을 나서자 시원한 바깥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제 소유의 건물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속 시원하시죠? 동서. 아니, 사장님. 나 진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근데 너무 통쾌하다. 진짜 너무 고마워. 고맙긴요. 이제 시작이에요. 형님, 저 1층 자리 말이에요. 응? 아가씨 계약하려던 거기? 네, 거기 자리 진짜 좋거든요.
아가씨 말대로 유동인구도 많고 거기다가 형님 반찬 가게 하시면 딱일 것 같아요. 뭐? 반찬 가게?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나 보증금 한 푼도 없어. 보증금은 필요 없어요. 제가 건물이 있잖아요. 그냥 들어와서 장사하세요. 매출 나오면 그때 월세 천천히 주시면 돼요. 형님 음식 솜씨 아깝잖아요. 맨날 시댁 식구들 해먹이느라 고생만 하시고. 이제 형님 돈 버셔야죠. 동서, 진짜야? 그럼요. 인테리어도 제가 아는 업체에 있어서 싸게 해드릴 수 있어요. 박미소 씨가 하려던 그 허세 가득한 카페보다 형님의 정성 들어간 반찬 가게가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저랑 같이 돈방석에 앉아보자고요. 형님은 제 손을 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부동산 안을 슬쩍 보니 신우이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 있고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신우이는 계약 불발로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할 것이고 시어머니의 아파트는 곧 경매로 넘어가겠죠. 남편과 시동생은 빚더미에 앉아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지혜롭게 제 것을 지켰고 소중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자, 가요 형님.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요. 제가 킹크랩 쏠게요. 법인카드로.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어느 때보다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으로 길고 길었던 시집살이의 막을 내리고 화려한 건물주 싱글라이프의 서막을 올립니다. 그날 부동산에서의 소동 이후 이혼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절대 이혼 못한다며 버텼지만 제가 변호사를 통해 내민 증거들과 위자료 청구 소장에 기세가 꺾였습니다. 특히 사기 결혼에 준하는 기망 행위가 명백했기에 그는 소송으로 가면 더 비참해질 거라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결국 협의 이혼에 도장을 찍으러 나왔습니다. 가정법원 앞 벤치. 마지막으로 마주한 남편의 몰골은 엉망이었습니다. 여보, 아니, 저기 진짜 이대로 끝이야?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반성? 법원 오기 전날까지 내 건물 재산 분할 대상 되냐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봤더라. 결혼기간 1년 미만의 부모님 상속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 아닌 거 변호사가 말 안 해주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끝까지 돈 생각이 먼저였던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장 살 길이 막막해서 그렇지. 엄마 집도 경매 넘어간다고 그러고 미수 걔는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나 진짜 갈 데가 없어서 그래. 고시원 들어갈 돈이라도 좀 융통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정이 있는데? 정? 그 정은 네가 내 돈 1억을 당연하게 요구했을 때 이미 떨어졌어. 그리고 고시원비? 네 동생 미소 씨한테 달라고 해. 아, 위약금 무느라 돈 없겠구나?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의 찌질한 절규가 등 뒤로 들렸지만 이어폰을 꽂아버렸습니다. 시댁, 아니 전 시댁의 상황은 형님을 통해 그리고 건너 들려오는 소문으로 상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풍비박산이었습니다. 우선 신우이 박미소 씨.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위반으로 가맹비 3천만 원은 전액 몰수당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테리어 업체였습니다. 계약금만 걸어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하자 업체 측에서 자재 발주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내용 증명을 보낸 겁니다. 게다가 권리금, 가계약금 500만 원도 날렸고요. 결국 신우이는 그 빚을 메우기 위해 타고 다니던 차를 팔고
명품 가방들을 중고장터에 내놨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금융권 대출도 막혀 결국 대부업체에 손을 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까발린 덕분에 아파트의 실체가 드러났고 빚 독촉이 심해지자 결국 집을 급매로 내놨지만 팔리지 않아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동생은 코인 빚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새 모녀와 아들이 원룸 월세방 하나를 얻어 다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좁은 방에서 매일 니 탓 내 탓하며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이웃들의 민원이 빗발친다더군요. 그리고 3개월 뒤, 제 건물 1층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형님네 수제 반찬. 상호는 제가 직접 지어드렸습니다. 형님, 아니 이제는 저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 김 사장님의 가게가 오픈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건물주로서 그리고 동업자로서 가장 큰 화환을 주문해 가게 앞에 세웠습니다. 건물주가 보증합니다. 맛없으면 환불. 대박나세요, 김 사장님. 오픈 첫날부터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원래 형님 음식 솜씨가 좋기로 소문난 데다 제가 지역 맘카페와 SNS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덕분이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길목이라 퇴근길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반찬을 사갔습니다. 가게 안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며 반찬을 포장하는 형님의 얼굴은 시댁에서 보았던 그 그늘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생기가 돌고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동서, 이거 봐. 벌써 잡채랑 불고기가 다 나갔어. 어떡해? 더 만들어야 하나 봐. 천천히 하세요, 형님. 무리하지 마시고요. 알바생 하나 더 써야겠어요. 매출 보니까 첫 달부터 월세 내고도 형님 월급 500은 거뜬히 가져가시겠는데요? 500? 세상에, 나 평생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10원 한 장 못 받고 식모살이 했는데 내 통장에 내 돈이 들어온다니 꿈만 같아.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낯익은 하지만 보고 싶지 않은 불청객들이 들어왔습니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꾀죄죄한 옷차림에 퀭한 눈, 고소한 음식 냄새를 맡으며 들어온 그들은 카운터에 있는 형님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너 큰 며느리니? 어서 오세요. 반찬 사시게요? 선불입니다. 아니,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가게 차렸니? 세상에, 이 좋은 자리에서? 그래, 역시 우리 맏며느리가 생활력은 있었지. 잘됐다. 우리 지금 밥도 못 먹고 나왔는데 밥 좀 다오. 반찬 남는 거 있으면 좀 싸주고. 형수님, 아니 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며칠째 제대로 못 드셨어요.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형님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더니 국자를 내려놓고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꺼냈습니다. 목마르시죠? 이거 드세요. 아이고 그래, 고맙다. 역시 며느리밖에 없구나. 내가 그동안 좀 심했어도 다 가족 아니냐. 우리가 다시 합치면. 물 드시고 나가세요. 영업 방해됩니다. 뭐? 밥을 달라고요? 반찬을 싸달라고요? 제가 왜요? 저 그 집 며느리 아니에요. 이혼 서류 정리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시어머니 행세세요? 그리고 여기 제 가게예요. 의상은커녕 공짜는 더더욱 없습니다. 정가 내고 사가실 거 아니면 나가주세요. 손님들 줄 서 계신 거 안 보이세요? 형님은 단호했습니다. 예전에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자 전 남편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제 아내한테 말 좀 잘 해주세요. 우리 진짜 죽겠어요. 그때 제가 사무실에서 CCTV를 보고 내려왔습니다. 죽겠으면 죽을 힘으로 일을 하세요. 왜 남의 영업장에 와서 구걸입니까? 너?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년. 네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말아먹고서 발 뻗고 자는 것도 모자라 이제 큰 며느리까지 꼬드겨서 종부리도 부려먹냐? 말 조심하세요. 부려먹다니요? 김 사장님은 제 정식 임차인이자 파트너입니다. 당신들이 부려먹던 식모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여기 와서 행패 부리면 저번처럼 경찰 부르는 걸로 안 끝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주변 손님들 중 한 분이 거들었습니다. 아니, 영업하는 데 와서 왜 행패야? 빨리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시어머니는 결국 더러워서 안 먹는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듯 나갔고 전 남편도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 사라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나 이제 진짜 해방인가 봐.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텐데 동서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용기가 나네. 잘하셨어요. 형님은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 다신 못 올 거예요. 쪽팔려서라도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형님과 저는 건물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시원한 맥주캔을 하나씩 땄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서, 고마워. 동서 아니었으면 난 평생 그 지옥에서 못 빠져나왔을 거야. 무슨 말씀을요? 형님이 저 구해주신 거죠. 그날 밤 형님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으면 저도 1억 뺏기고 깡통 아파트 떠안고 그 지옥불에 같이 들어갔을걸요? 우린 서로의 은인이에요. 그래, 은인이지. 우리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자. 남자들 시댁들 다 필요 없어. 내 능력으로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최고야. 맞아요. 이제 꽃길만 걸어요, 우리. 우리는 건배를 했습니다. 씁쓸했던 과거는 맥주와 함께 목구멍 뒤로 넘겨버렸습니다. 제 통장에는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찍히고 1층 가게는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전시댁의 몰락 소식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입니다. 돈 참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을 지킬 지혜가 있다면,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진정한 사람이 있다면 돈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날개가 됩니다. 저는 그 날개를 달고 이제 제 인생을 진짜 주인으로서 살아보려 합니다. 제 건물, 제 돈, 그리고 제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